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38분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그 중심에선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하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다고요?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증언대에 서지 못한 채 38분 만에 회의장을 떠난 박 검사. 비상개업은 위헌이고 이런 거는 위헌 아닙니까?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7장의 소명서를 통해선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며 국정조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저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자신이 설계한 대로 따라와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검사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 없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불법 국정조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죄 판결 받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를 공소 취소하려고 합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입니까?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 이날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근데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이 왜 선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제가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랬죠. 그랬더니 서영교 위원장이 아니 마이크 안 줄 건데 그냥 하세요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설전이 있었고 잠깐 나가서 대기하면서 증인 선서 준비하세요 라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나갔다가 이제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나중에 입장문을 냈는데 네. 애초에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내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난 인터뷰에서도 아마 잠깐 밝혔던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검찰이 조작으로 기소를 한 것을 상당히 좀 힘이 실리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증언 같은 것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의 그 기관 증언하고 실제 국정원장의 증언하고가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실제 그 당시에 수원지검의 발표나 아니면 박상용 검사 측의 주장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그 교도관들의 진술도 나왔었거든요. 네. 교도관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명확하게 연어 그 술파티 관련해 가지고 없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거짓말인 것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거의 개입해서 그거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실제 그래서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박상용 검사가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썼어요. 리호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증언이나 이런 진술 같은 경우는 틀리다.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70만 불을 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나왔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초청 명단에 없었다는 것만 가지고 니네가 이 사람이 그때 돈 받아갔다는 말이 틀렸다라고 자꾸 주장하냐 이제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반박을 또 한번 해주자면 실제 리호남이 그 당시에 필리핀의 그 초청 명단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제3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박상용 씨는 이거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좀 잘못해서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단으로는 없어도 실제로는 거기 존재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는데 그걸 인정 안 해줬다. 이제 이게 바로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실제 거기 없었고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3국에 있었다. 제3국에.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비껴가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박상용 검사가 얘기하는 게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특히 박상용 검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돼버렸어요. 자신의 페이스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게 페이스북에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적어줘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부여를 하더라고요. 아, 개인이 그래요? 쓰는 게 아니고, 예, 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많이 보거나 그다음에 글을 많이 올리거나 뭐 이런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그런 종류의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게 페이스북인데 아. 처음에 박상용 검사가 시작했을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검찰청 근무하는 검사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써주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아, 메타에서 부여한 네, 그렇게 돼버려. 지금 제가 기분이- 그래서 봤더니 지난 토요일 날 인플루언서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고요. 지난 토요일에 9,600명인가가 이 사람을 팔로우한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그 아, 사이에. 진짜네. 10,000명 됐네요. 10,000명 넘었죠. 네, 네. 근데 네. 이게 과연 현직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요? 타당하고 이게 올바르다고 그 누가 디지털 말하겠어요. 크리에이터.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됐다니까요. 네. 자세히도 보셨네요. 나는 이게 박상현 검사의 이 심리를 내가 분석했어요. 이 사람 지금 왜 이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뭐 자료 같은 것들 가운데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으로만 뭘 가져가고 네, 가져가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반박을 하려면 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쭉 반박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는 식으로 간당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또 들여다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상윤 검사 입장도 다 얘기를 하셔서 큰 틀에서는 맞는데 만약에 지금 박상윤 검사 얘기하는 그 주장의 초점은 뭐냐면 이종석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당시에 리오남이 뭐 필리핀에 없었다. 그거는 이미 법원에 현출된 자료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좀 낮다고 판단돼서 배척된 증거다. 이게 박상윤 검사의 주장이에요. 근데 네. 노영희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는 그런데 제3국에 있었다는 그 증거는 어떡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또 재심이고 재심 사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장르만 여의도에서 기록을 보지 않고 이렇게 왈가왈부 한 것보다는 네. 문제가 있으면 재심으로? 법원에 재심을 해서 판결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박상윤 검사가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면서까지 그 SNS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박상윤 검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있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정조사보단 차라리 재심을 해라. 그렇죠. 근데 네. 국정조사는 그게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재심은 몇 년 걸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또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결론을 명확하게 낸 다음에 재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정조사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서로 계속 진실 공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특검으로 또 주장이에요.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네. 박사님 검사 뭐라 그래?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하지 않고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 안 한다는 걸 확언을 해주면 내가 선서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증인으로 나온 검사가. 예. 그 박상용 검사는 제가 참 그 답답한 지점은 본인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면은요 사실관계 중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교도관 교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교도관들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일이 평생 재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왜 공범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회합을 하게 하고 외부인도 왜 만나게 하고 이건 좀 저희가 이거 도주하는 우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 교도행정사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검사님 이런 일이 검사 재직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가 증언을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교도관 주장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래버리면은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자꾸 저는 빙의가 되는 게 손톱만큼도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이게 뭐 특성이 있는 건지 인정을 하고 잘못된 거는 미안하다 거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설득력이 좀 생기는데.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장르만 여의도 미안한데 장르만 여의도에서 너무 인터뷰 잘한 거예요. 그때 제가 포인트 잡았던 거 2개예요. 예? 하나는 우리 정영진 앵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박상현 검사에게 이화영이나 김성태의 말 말고 객관적으로 다른 증거가 아, 있느냐 네네네.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증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하는데 실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다 얘기 다 떼고 실제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되면 뭐 대기업의 회장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유죄가 안 나올 수밖에 네네네. 뭐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실제 방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온더 테이블인가 뭐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제 사실 아니냐 이런 말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들이 보기에 그게 객관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진짜 우리가 어. 정말 심플하게 이재명 그다음에 잠깐만 또 네네. 하나 이제 지적은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끝나고 나야 돼. 대기표. 3번 갈게요. 그다음에 또 좋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잖아요. 네, 이제 네. 그 정치적으로 어쩌고 그랬더니 나 여기서 출마 안 한다고 아, 불출마 선언하겠다. 네네네. 지금 자기가 그런 선언하러 여기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정치한다고 또 여기서. 그거 가지고서 온갖 또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 거고. 진짜. 뭐 약간 농담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지실 공방에 디테일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공소 취소 때문에 이거 그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좀 선언을 해주고. 아니 그 선언을 왜 해요? 자기가 결과가 나와야지 하는 거지. 이 어차피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도 나와 있는 아닌데. 논의들은 아니 게다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나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이화영 진술은 네. 그 이화영 판결에 유죄 근거로 사용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네. 그래 지금 여기서 국정조사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니 모르겠어요. 봐봐. 진짜 이상한 게 공소 취소 정말 안 할 거예요? 봐봐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해? 아니 검사가 돼가지고 국회의원들 보고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을 해달래. 그러면 그게 이렇게 말이 되냐고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 발의 안 할 거예요? 특검을 왜 특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네.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해달라 말아라 공소 그런 취소 말을 원하지 해요. 않는다고 입장을 한번 표명해 공소 주세요. 취소를 민주당에서. 원하고 원하지 않고 거기서 할 말이 아닌 거죠.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지.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거 가지고서 말도 국정조사 안 되는 결과를 거죠. 봐야 거죠. 공소 취소를 주장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게다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요. 이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근데 정치적 뭐 입장 근데 표명을 왜 이 해달라고요. 사람들한테 공소 취소를 대법원 공격은 그렇게 해놓고 왜 공소 공소 취소 안 취소에 대한 한다고 정치적 입장 약속을 표명을 안 하면 해요? 내가 자, 우리 취소한다? 강세영 말이 안 변호사. 되는 거잖아요. 네. 공소 취소를 하려면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지금도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특검을 돌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검찰총장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식아, 취소해.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없어 지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이 사건의 본질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논평이? 본질은 자,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동시에 공동 정범으로 원래는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화영을 종범으로 낮춰달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큰 줄기 아닙니까, 검찰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화영 부지사의 그때까지 조사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재명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범이 안 돼. 지금까지 나온 걸로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못하니까 자꾸 이화영한테 가서 읍소하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 중간에서 미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맥락인데 이 대화의 목록들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여전히 풀버전 공개해라. 풀버전 공개해라. 이러니까 답답한 거라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이 그림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게 안 되니까 빈 거잖아요. 이 박상현 검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제 아마 국정조사 계속 진행되면서 그 말씀하신 뭐 풀버전 내지나 하여튼 전체 맥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오겠죠. 뭐 그럼 좀 더 명확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용기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금 본인들이 공개한 그 내용 중에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서민석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거냐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네네. 그런 거 하나도 없대요. 아, 그래요? 이미 공개한 것 중에 불리한 거 있던데.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게 불리해요? 서민석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배신 얘기? 배신 얘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옵션이 두 개다. 하나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사면을 구하느냐, 아니면 다 있는 그대로 불고 배신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검사와 박상용 검사와 이 서민석 변호사 둘 다 가지고 있던 공통된 사실 인식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거죠. 그건 이미 이미 공개된 녹취 말고 잘못 공개한 거라고 저는 배신이라는 생각해요. 말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보시면 그거를 서민석 본인이 스스로 깐다. 청주시장 나가면서 나는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아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자, 이건 뭐 좀 더 아마 녹취도 아무튼 나올 것 근데 이 같고요. 사건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이 종합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윗선에 윤석열 청와대가 있었다. 수사 과정에 이렇게 특검에서도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이첩 거고요. 요청했죠.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윤석열 전 네. 대통령 메시지를 냈습니까? 홀리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어제 부활절을 맞아 그리고 이제 4월 4일이 탄핵 1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네.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주일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자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고난의 본인이 소망을 부활했다는 네. 거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희망을 갖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교도소장의 자녀로 열심히 거듭나서 조금 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국조특위도 위원장을 맡아서 네. 그것도 참 극한 직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던데 네. 박상현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네.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네. 또 올렸던데 네. 어떻습니까? 위원장께서 뭐 그날은 퇴장시키기도 하셨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상현 검사의 이런 행태. 아주 잘못된 거죠. 우선 그동안 국정감사 네. 그리고 국정 청문회 등에 나왔었어요. 나와서 저희가 아주 잘했죠. 아주 잘해서 그의 위증을 다 받아냈죠. 네. 회도법 들어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음. 진술 세미나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공범들을 같이 모아놓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김성태의 그 직원들이 가서 수발을 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다 교도관들이 나와서 회도법 제가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창고에 모아놓고 있어서 김성태, 이화영, 네. 강용철을 진술 세미나 하듯이 창고에 모아놓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들을 모아놓고 같이 밥을 네. 먹여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다는 것까지 그 구치소의 교사, 교도관들이 다 나와서 그럼요. 증언을 증언을 했습니다. 했어요. 저 장면인데 네. 지금 박성현 검사가 뭐라고 한 거였어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예. 가서 마음이 바뀌거든 아하. 연락을 해라. 아. 와서 증인 선서해라. 예. 지금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지 말고 나가서 대기해라. 이렇게 퇴장을 이야기한 시켰는데. 겁니다. 대기하는 방이 예. 5층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대기를 시키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럼 대기시켰죠. 예. 저 표정 보십시오. 저 표정. 표정이. 네.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대꾸하고 뭐 이러면서 예, 제가 대기해라 그랬더니 네. 당황한 거죠. 아하. 나가서 대기해라라고 했더니 당황하고 네. 대기는 어디서 합니까? 대기는 어디서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증인 선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모습과 이런 것들 보면서 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또 이제 누리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한동훈 윤석열 생각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도 있고. 윤석열의 그 오만방자함이 네.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고 음흠. 한동훈의 오만방자함이 이제 법적 처벌로 가게 될 텐데 네. 그 오만방자함을 이은 아하. 일개 검사의 모습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고 네. 대한민국의 기관장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 검사가 혼자 한 일은 아닌 거죠. 음흠. 혼자 한 일은 아니고 그러면 다른 검사들은 예. 아차 놀라서 아. 잘못을 시인하는데 저 검사는 끝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그럼 해야 됩니까?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계세요?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예. 있다. 박상용 하나만 보면서 저희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박상용을 위해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네. 그 위에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음. 그것으로 가는 거죠. 박상용이 수원지검에 검사로 있을 때 그 위에 수원지검장 홍승욱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영남 네. 등 쭉 수원지검장 차장검사, 2차장검사, 형사검사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사진까지 다 제시했는데요. 아하. 그들로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박상용이에요. 예. 근데 박상용이 이제 오바를 해서 이게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위에서 다 네. 보고하고 한 일이에요. 아. 그리고 녹취에 나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이제 요게 요 예. 아, 이 그림 지검장 홍승욱 예. 그리고 2차장 검사 김영일 그리고 형사 6부장 김영남 여기에 박상용이 있어요. 여기에 아, 제일 끝에 있네요. 요 위가 예, 또 저기 박상용의 위예요. 아. 예. 이 사람은 요 밑인데요. 그렇네요. 예, 요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 위에서 쫙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쌍방울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날린다며 한동훈이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거댔습니다. 예. 그래서 박상용이 말하면 말할수록 위아래가 연결되고 있고요. 말하면 말할수록 늪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그래요. 자, 지금 국조특위위원들, 민주당 국조특위위원들이 네. 지금 이게 고검 앞이죠? 고검 앞으로 제가 보이는데 지금 고검 앞에 가 있는데 잠깐 목소리 듣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전인교 의원입니다. 더 확실하게 새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으로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거다. 이재명이 완전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소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마치 부당거래를 하듯이 수사를 설계하는 정황,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께서는 큰 충격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박상현 검사는 짜집기 된 녹취록일 뿐이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 서민석 변호사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관련된 질문과 함께 음성 녹음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서민석 변호사님의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서민석. 자, 지금 고검에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가 있는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하고 서민석 변호사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통화 내용이 다 이제 공개가 되고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박상용 검사는 계속해서 이거 전체 다 공개해야지 왜 왜곡하고 있냐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에다가 오만방자한 거짓말쟁이죠. 저는 전용기 의원이 의심, 회유 이런 얘기했는데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예, 박상용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이화영과 이재명을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예,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다. 형량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예. 협박을 하고 집어 넣어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협박의 내용을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넣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읍소하는 거죠. 그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읍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읍소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래놓고 그 서민석 검사가 형량을 거래해오니 야단치고 거부하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야단치고 거부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또 하나 턱 가면 당황할까봐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렇네. 1. 뭐가 나올지 모르고 당황하고 증인으로 안 나오고 싶었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니 아주 초라하잖아요. 아주 비겁하고 그 초라하고 비겁함까지 감수하면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게 여기서는 자기에게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녹취는 그 앞에서 까는 것을 넘어서 저렇게 이제 고검에. 특검으로 하고 고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박상현 검사가 맞고 그 내용이 누가 들어도 형량거래, 회유하려는 그 내용으로 다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회유, 형량거래로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벌써 다 짜놓은 각본이에요. 각본에 그래서 따라서. 짜놓은 각본에 벌써 이화영은 늪에 빠져버렸고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변호사, 그 서민석 변호사에게 마치 회유와 형량 거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넣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넣어서 그 제안을 하는 거죠. 거짓말은 뭐냐 하면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밝히는데요.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이 종범으로 하되 그러면 내가 보석으로도 풀어주지만 문 땡땡
영장 안 치고 음흠. 또 이땡땡 영장 안 치고 내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찬 의원 영장 안 친다. 예,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마디가 나와요. 김성택의 이해찬이 월 2천 내지 3천만 원을 줬다. 그런 얘기를. 예, 그걸 오마이 기사로도 네. 나왔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나옵니다. 음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요? 이거 좀 어떻게 들리세요? 김성태가 이해찬에게 월 1,000만 원, 그건 월세, 그리고 월 2천 내지 3천만 원씩 준 것도 제가 지금 영장을 안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막고 있다. 예, 그럼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다 이제 막고 있고 이게 다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해찬 총리가 김성태로부터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매달 받은 걸로 들리잖아요. 딱 듣게 되면. 딱 들으면 선인석 변호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화영 탓에 이해찬까지 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화영이 막아야- 거기서 네. 예, 그냥 진술을,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해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면 안에 있는 이화영은 어땠을까요? 이해찬이 김성태로부터 2천 내지 3천만 원 받았어. 그럼 자기로부터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찬까지. 자기로부터 이재명까지 가는 것도 두려운데 네. 이해찬도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 적당히 불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예. 물어봤어요.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1도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고 그 동북아 평화 경제 협의체라고 하는 그곳에 월세를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기부금 내역에 김성태의 기부금은 1도 없답니다. 없답니다. 그래요? 하나도. 하나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넣어서 그렇게 협박을 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압수수색을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못된 짓의 정점을 제가 마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이 박서영 검사한테 이걸 이제 물어보고 네. 진실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네. 마치 이제 거짓말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거짓말 하겠다고 예 마음 먹은 거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박상용은 그 전 청문회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덮밥 들어간 적 있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김 대표의원이 그렇게 물었는데 회덮밥 교도관이 제가 1층에 수사관하고 같이 가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용철, 김성태, 이화영을 같이 공범인데 모아놓고 얘기를 시키고 밥을 먹이니까 교도관 한 명이 항의를 했어요. 왜 이러느냐? 항의를 했더니 내가 검사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항의가 그날 다 드러났고 사실은 이게 법무부의 감찰로 정성호 장관이 지시해서 감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날 증인석에서 모두 다 얘기해서 거짓말인데 네. 그 다음 거짓말 마찬가지로 이런 거짓말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법사위에서 거짓말한 건 위증으로 법적 조치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화들짝 놀라서 다음날 증인 선서 거부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계획한 대로 나온 겁니다. 증인 선서 거부한다. 그럼 거부하고 그런데 밖에서 계속 떠들었잖아요. 네. 들어와서 떠들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회의를 했습니다. 떠들게 하지 마이크를 주지 말아라. 퇴장시켜라라고 예. 국회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퇴장을 시키는데요. 중요한 건 박상용이 오는 날이 또 있습니다. 14일. 그렇습니다. 청문회 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장들이 한 것으로 전체 이 수사의 잘못을 딱 지적하고 네. 그리고 이제 14일에는 박상용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하는지 다 보여줄 겁니다. 예, 그래요. 저 표정 보세요. 이게 약간 네. 턱을 좀 이렇게 들고 걸어온 듯한 네, 그 네. 느낌이 좀 드는데. 네, 턱 내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이걸 다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계실 거고 또 네. 교도관들의 증언 다시 한번 확인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거짓말이라고 또 언급하신 이 부분들 네. 진상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아닙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예. 거짓말 이해찬 쪽 그거는 제가 다 체크했습니다. 확인을 했다. 그쪽에 사무국장을 통해서 기부금 내역을 다 확인했고 기부금 내역에
1도 김성태 돈은 들어온 것이 없고 네. 그리고 이해찬 총리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확인했습니다. 1도 온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다 털었죠. 음흠. 털어서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하나도 예. 안 그래서 나왔다. 거짓말까지 넣어서 협박해서 예. 진술을 강요한 거죠. 음. 그건 진술 회유를 넘어 진술 강요입니다. 강요다. 네. 야, 이거 지금 파면 팔수록 네. 알면 알수록 정말 엄청난 알면 일파인데. 알수록 파면 팔수록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박상용 검사 이제 아까도 일개 검사라는 표현도 쓰셨지만은 이 혼자서 이 일을 이 기획을 이 틀을 만들었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위에 보고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위에서 다 보고하고 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녹취에 그런 게 나옵니다. 아, 위에서 혼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서 혼났. 위에서 영장 치라고 하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위에서 영장 맞아요. 치라고 하는데 문승옥 영장 치라고 하는데 제가 막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입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한동훈이 국회에 와서 쫙 읽잖아요. 어허. 그 체포영장을. 그렇죠. 예, 아주 오랫동안 읽는 거라서 위아래가 모두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다 보고 안 하면 네. 그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위로 다 보고돼 있고 그리고 이 홍승욱 이런 사람도 이제 참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등판하기 시작했어요. 박상용을 그 응원하느라고. 했어요. 네. 뭐 단체 대화방도 있고 막. 예. 아, 예, 단체 검사. 대화방도 예, 있고요. 검사들의. 예, 그리고 이 고두성과 예. 그때 박상용과 저녁을 날 같이 먹은 거 저에게 들켰잖아요. 네. 제보가 들어왔죠. 네. 그리고 단체 단톡방 예. 빨리 증거로 저희가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다 예.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날 이 같이 수사한 고두성 검사가 나와요. 음. 물으니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박상용과 다른 전법을 쓰는 거죠. 아. 박상용은 적극적으로 거짓말 전법을 쓰면 여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네. 하는 전법을 쓰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이용우 의원이 물은 거죠.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고 그때 상황을 물으니 기억이 안 난다고. 네. 말이. 근데 그때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조특위가 진행될수록 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뭐 감찰 통해서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이번 9일에 가시죠 수원지검에 예, 그렇습니다. 1313호. 네, 9일에 갑니다. 거기가 직접 네, 또 네. 확인도 해보고 현장 조사를 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진술 세미나. 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죠? 창고는 어떻게 있는지, 창고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예. 중요한 건 그러면서 어떻게 검사하고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발을 들러 가거든요. 그 직원들이 네. 김성태 직원들이 아하. 수발을 들러 갑니다. 어떻게 수발을 들러 가는지, 예. 태그는 어떻게 하는지, 수사관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는지, 태그에 이 네, 출입증이 출입증. 없으면 지하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음. 전 다 들었죠. 누가 거기에 이제 소환돼서 갔어요. 네. 못 들어갈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와서 지하로 데리고 들어가더랍니다. 그랬더니 출입증이 필요가 지하에서는 거죠.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확인해 봤더니 지하로 들어가면 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저희에게 온 자료 중에 하나 아. 김성태가 있고 이화영이 있고 방용철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김성태의 직원들이 쭉 와서 계속 수발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테이크아웃 커피도 갖고 오고 먹을 걸. 그것도 이제 먹을 것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는 거죠. 술도 준비하고. 예, 술도 준비하고 그게 5월 17일 술을 준비했어요. 김성태가 접견할 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은 술 한잔 해야 돼. 그래서 해결해야 돼. 네. 단판을 줘야 돼. 단판을 줘야 돼. 술 좀 사와.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술을 사오는데 술 3병을 삽니다. 예. 술 3병을 사고 그걸 석수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석수가 좀 큰가 봐. 남으니까 술을 한 병 더 싸. 이게 이제 계산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저기 박상용은. 음. 그런 일 없다. 그랬으니까 박상용은 위증이죠. 위증이다. 예, 거짓말인데 들어온 사람이 없다. 수발 들러온 사람이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수발 들러간 사람의 태그가 딱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수발 들러간 사람이 네. 박상웅. 네. 박상웅이 음. 이게
언제로 돼 있습니까? 지금 5월 17일 6시에 들어가서 41분, 8시 8시 34분에 나오는 거. 요때 이제 아하. 예, 방문이 단판을 지는 파티가 있는데 예, 나오듯이 방도 있어요. 13층이라고. 그렇네. 예. 요게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예, 이 예.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는 것을 법무부가 이번에 찾아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국정조사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이겁니다. 네. 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동안 검찰은 안 내놨지. 음. 그동안 수원지검은 안 내놨지. 안 내놨죠. 몰랐죠 우리가. 근데 이번 법무부가 감찰을 하면서 찾아냈죠. 그래서 저희가 받았죠. 예. 그래서 5월 17일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박상웅. 박상웅만이겠습니까? 여럿이 다 들어가서 수발을 들었다. 네. 야, 이게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아니다라고 있는데 고개 쳐들잖아요. 위헌 위법이라. 예. 야, 이거는 글쎄요. 제가 우리 그 국민들이 말씀을 청문회 예. 봐야 될 것 같고.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이제 박상용은 나가서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위헌 위법한가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사 중이라 재판 중이라 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해서 얘기를 위헌 위법이라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법에는 요 국회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네. 정당한 재판에 끼어들지 마라 이런 취지예요. 근데 잘못되고 나쁜 수사와 재판이 있으면 네.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설서를 딱 넣어놨어요. 바로 그래서 필요해요라고 해서 그동안 했던 국정조사 중에 네. 최순실 박근혜 사건 수사 재판 중에 국정조사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네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바로 검찰이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바로 재판으로 보냈잖아요. 네. 거기 국정조사 내란 국조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했죠. 오, 예. 그래서 국정조사는 다 했고요. 음. 전두환 때 그리고 그 뭐죠? 네. 한보 한보 사건 때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데 그때 한보 사건이 그 뇌물이잖아요. 그거 다 국정조사했고요.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근데 땡깡을 부리는데 국민의힘은 땡깡을 부려도 그냥 그렇다고 쳐. 네. 근데 박상용은 공무원이거든요. 아. 공무원은 이 땡깡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에요. 예. 공무원은 좋아요를 하나 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 국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정치 중립 위반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나가서 위헌 위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떠들어낸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에요. 죄 정치 중립 위반 내 죄 추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소명을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소명서. 증인 선서는 해야 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소명을 하는 게 의무예요. 근데 소명 방식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줘서 당장 뭐 하게 하는 게 수도 있고,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럴 이유가 없죠. 없죠.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자에게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런 사람에게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끝내 퇴장하는 모습은 우리 사법 정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 앞에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는 권력의 오만함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권자의 신뢰를 깊이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방관하지 않는 시민들의 연대이며 여러분의 깨어있는 감시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정치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록이 가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